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 20대 대선 이슈로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운영 과제 중 하나였는데요. 자,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35년 만에 낙동강 수문을 여는 낙동강 하구 생태계 복원 비전 보고회를 열면서 영상 축사를 보내면서 아주 감개무량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면서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를 선언해서 환경단체의 반발이 또 큰 상황입니다. 자,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을 지낸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20대 대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또 막판에 튀어나온 이 이슈가 그리고 또 양이원영 의원 입장에서는 더더욱 또 상당히 많은 생각과 또 하실 말씀이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이제 윤석열 후보의 4대강 관련 발언 한번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4대강 이 보사업을 아주 폄훼하면서 부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잘 지켜서 깨끗한 물을 우리 상주 문경 시민들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네. 자, 윤석열 후보가 지난 2월 18일 경북 상주 지역 유세 도중에 한 발언이 지금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할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전해 듣는 결과물들이 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년간 22조 원의 이상의 예산이 들여졌고요.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보호화댐 그리고 저수지를 설치했었죠. 이명박 정부가 이제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네. 결과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결과물 4대강 주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젖줄이라고 하죠. 네. 영산강, 금강 그리고 한강, 낙동강에 16개의 보라고 하는데 사실상 댐이죠. 16개 댐을 만든 사업이었고 그 만들기 전에는 또 준설을 해서 물 그릇을 키운다고 해서 다 파냈어요. 우리나라 강 그러면 왜 그 금빛 모래가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흐르는 물이 여울지고 거기에 다양한 어류도 살고 그걸 기반으로 그 금빛 모래에 그 모래 색깔과 비슷한 알을 낳는 여러 새들도 있어요. 이렇게 어우러져서 사는 그런 그림이 항상 우리는 떠오르는데 그걸 다 걷어낸 거예요. 다 파낸 거죠. 다 파내고 물그릇을 키운다고 해서 그리고 댐을 만들고 그 결과 매년 여름만 되면 우리가 녹조 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녹초가 정말 초록색 아주 진한 초록색으로 껴요. 그러면 이게 그 장면은 영상으로 볼 때마다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그 녹조에 마이크로시스틴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여러 독성 물질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고 또 그 물을 농업용수로 주변에서 노지 재배 형태로 쓰는 농작물에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독성 물질이 그대로 발견되는 게 확인이 좀 됐죠. 이게 청산가리 거의 100배 수준의 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이렇게 할 정도니까 이게 무슨 실험실에서 테스트한 게 아니라 그 노지 재배된 거를 구매를 해서 분석한 거예요. 결과물이 그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그 비가 한참 많이 와가지고 2020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최장 장마 기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때 섬진강 하류도 이렇게 뚝이 무너지고 했는데 그때 홍수 피해가 많이 났죠. 이때 이 4대강 보 때문에 사실 이 홍수 피해가 좀 컸습니다. 이게 보라는 게 콘크리트로 강을 막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문을 열면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 보가 고정보, 문이 안 열리는 보, 그냥 댐처럼 있는 거와 문이 열리는 거가 두 군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절반도 안 돼요. 문이 열리는 게. 강촌보, 강정고령보 여기 같은 경우는 12.6%만 아주 좁게만 열리고 나머지는 그냥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빨리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네. 그게 주변으로 흘러 넘쳐가지고 거고, 이제 홍수가 더 심해지기도 하고. 네. 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4대강을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재자연화 사업이라는 것인데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수 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이것이 재자연화를 시켰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다. 친수 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친수 관리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물을 이제 우리가 이제 친숙하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물에 주변에 이제 공원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물에 뭐 배도 띄우고 이런 네네. 뭐 관광 형식으로도 보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도 다 해놨고 네네. 저는 자전거 도로 해놓은 거는 자전거 동호인들한테 굉장히 저는 인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수 공원이나 이런 시설들은 그 독성이 그렇게 심한 녹조가 낀 물에서는 사실 아무리 친수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건강에 위협되는 요인이거든요. 네네. 물이 깨끗해야지 친수 활동이 의미가 그게 있죠. 기본이겠죠. 예. 그리고 물을 활용한다고 할 때 농업용수로 네. 이건 취수구라고 해서 취수구 그 구멍이라 그러나요? 이게 네. 지금 너무 높이 있어요. 물이 가득 찰 거라고 예상을 해서.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놓으면은 물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물을 채워 놓으면은 통하지가 않고 오염물질이 유입되니까 녹조가 훨씬 더 많이 끼는 거죠. 예. 그래서 물이 많으면 뭐 하냐고요. 그게 독성 물질이 가득한 녹조라떼 물인데. 네. 이게 같은 맥락의 얘기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 낙동강에서 금강 일부에서 검출된 녹조에서 발암 성분이 검출이 됐다고 하고요. 주변 노지에서 재배한 쌀과 배추, 무 같은 농작물에서는 발암 물질이 검출이 됐다. 이 조사 결과가 나왔던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거죠. 그전에도 경고가 있었어요. 근데 국내에서 이걸 분석해주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잘 이렇게 모시기가 어려웠던 거고 이 환경단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할 때 제가 기자회견 현장에 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지금 15년 전에 우리가 이 4대강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15년 후에 환경의 역습을 받았구나. 우리가 인간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지에 그냥 재배하는 쌀과 그리고 배추하고 무예요. 얘네를 구매를 해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 환경보호청의 물놀이 안전기준치의 800배가 넘고 그다음에 그 청산가리 100배의 독성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이 된 게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리고 프랑스의 생식 독성, 그러니까 이 먹거리 자체에서는 그 기준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프랑스 생식 독성 기준에 2배에서 4배 가량 높았고, 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간 독성 기준치를 이미 초과했고, 그러니까 이런 남조류가 번성하는 면적이 1% 증가하면. 간질환이 생기는데 알코올이 아닌 비알코올성의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0.3%. 그러니까 독성이 몸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간에서 해독을 하잖아요. 근데 알코올이 그 독성 중에 하나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나빠지는 거죠. 근데 그런 알코올이 아닌 독성 물질에 의한 사망률이 0.3% 더 증가한다. 그만큼 남조류의 그 마이크로시스틴이라든가 이런 독성 물질이 심각한 거라는 게 미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물이 항상 흘렀기 때문에 이런 녹조가 그렇게 많이 안 꼈어요, 그동안에. 근데 4대강 사업을 하고 나니까 우리 강에도 이런 녹조가 번성을 하면서 뒤늦게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환경단체들이 확인하게 된 거죠. 뭐 지금 이런 얘기들을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당장 눈앞에서 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실감나게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환경 관련 시민 단체들이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이제 국민의힘 시도당 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규탄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자, 이런 그 윤석열 후보가 4대강 재자연화 폐지 공약한 것이 환경 단체들의 어떤 그 움직임과도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벌써 많이 잊어버렸어요. 네. 이게 몇 년 전이라서 많이 잊어버렸는데 저도 이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로 일할 때 제 분야는 에너지 분야고 기후위기 이쪽 분야이긴 한데 네. 이게 4대강 사업이 문제가 된다고 전문가들끼리도 굉장히 논박이 심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돈도 뭐 22조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 돈을 그러니까 이자나 이런 걸 보존해 주는 것만 해도 그 이후에 수조 원의 돈이 또 들어갔어요. 국민 네네. 세금이. 근데 진행이 됐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걸 진행하는 가운데 환경단체들도 많이 어쨌든 뭐 어필을 했겠죠. 예. 그때 왜 이포보, 함안보 이런 데에 올라가서 점거 2달 동안 거기 살기도 하고 뭐 참 많이 시끄러웠지. 여의도 앞에서도 계속 농성하고. 네네. 그랬는데 그때는 4대강 문제 없다. 깨끗할 거다. 네. 사업해도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0년 넘어서 지나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게 확인이 된 거죠. 네. 홍수는 더 심해지고 네. 녹조라대로 독성 물질이 올라오고.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 건에 대해서 이 4대강 사업, 그러니까 이걸 재자연화시키는 거 어떻게 보면 보가 뚫려야지 문을 네. 열고 그다음에 그걸 보를 해체를 해야지. 그래서 그 치수구도 이제 물 바닥으로 내리고 그래야지 흐르는 물에서 농업용수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되는 건데 이 건을 그렇게 하지 않게 다시 되돌리겠다. 4대강 네. 사업 그대로 하겠다. 그럼 녹조라떼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앞으로 기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폭우라든가 네.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홍수가 더 생길 수 있는데 그럼 홍수가 더 가속화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하면서 그냥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그냥 계승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환경단체들이 오늘 서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더라고요. 경남에서도 했고 대구 경북 지역, 부산, 울산 이런 지역의 낙동강 유역에서 다 특히나 낙동강이 그게 심했어요. 그 오염이. 그래서 동시다발로 규탄 기자회견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또 저희 쪽에는 그래서 오히려 더 환경 쪽에 계신 분들이 지지 선언을 오늘 하셨죠. 그러니까 양쪽이 좀 대비되는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 환경단체에서 이 지지 선언을 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데 그쪽 활동가분 한 만여 명 정도가 전국에서 지난 일주일에 순식간에 다 모여서 그래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4대강 문제 또는 원전, 탈원전 문제 이런 건으로 지금 양쪽이 완전히 확연히 다르다는 게 보여지는데요. 오늘 또 윤석열 후보가 원전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쓰셔갖고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그게 사실과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프랑스가 이제 탈원전 하겠다 그랬다가 다시 되돌아왔다. 이 주장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75% 원전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50%로 줄이겠다고 했다가 그랬다가 그걸 잘 못하니까 앞으로 더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 뭐 이탈리아랑 비교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틀린 얘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원전이 많아서 전기가 부족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왜냐하면 원전은 안전 문제 때문에 갑자기 원전을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프랑스가 겨울에 전기를 많이 쓰는데 여름에는 휴가 가느라고 전기를 별로 안 쓴대요. 근데 겨울에 많이 쓰는데 원전 한 10개 정도가 안전 문제가 생겨서 가동을 중지를 하다 보니까 전기가 모자라서 독일에서 전기를 수입을 했어요. 그리고 원전이 이렇게 안전 문제로 문을 닫다 보니까 도매 전기요금은 독일의 거의 2배예요, 프랑스가. 근데 독일은 재생에너지 전기가 지금 40%, 50%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의 값싼 전기를 수입을 하지 않으면 프랑스가 이번 겨울을 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윤석열 후보는 프랑스 전기를 독일에 수출한다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하시고 우리나라 원전 팩트를 벗어난 얘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반박하는 글을 막 쓰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또한 또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에 좀 당황하는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요. 예,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그 수석 대변인이 발언을 한 게 있는데 저희들이 잠깐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께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본부장의 발언인데, 자, 지금 어쨌든 그 안철수 후보는 내 갈 길 가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확실하게 한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선거일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의 여러 정책 중에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 합리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네. 그리고 지금 전환의 시대에 중요한 제시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네. 과학기술 강국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근데 다른 당에 있다는 건 사실 다른 입장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에 대해서도 다르게 보고 있는 네네. 거고. 근데 이걸 같이 가겠다고 하면 그럼 어떤 정책이 비슷하니까 어떤 분을 같이 가는 게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담합하는 것처럼 네. 정치인들끼리의 뭐 이런 모습처럼 비춰지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뭔가 이렇게 제시를 좀 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답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국민의힘이 지금 뭐 지지율이 많이 나와서 그러신 건지. 네. 네. 뭐 그러니까 이런 조롱 섞인 얘기들이나 이런 게 되면 네. 어쨌든 인간인데 사람인데 네. 생각이 다른 걸 좀 맞춰보자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같이 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네. 오히려 이런 정권 교체 이런 얘기보다 안철수 후보가 제시하는 정치 교체의 어떤 얘기들 저는 그런 거에서 받아안을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과거에 그냥 이합집산식의 그런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 비전에 대해서 지금의 정치가 구태의연한 정치에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제시를 하는 비전 이런 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걸 역으로 제안하면서 같이 가는 게 맞지. 네, 국민들도 그런 대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얼마나 내려놓고 들어올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아니 서로 뭐 이렇게 보니까. 뭐라 해야 자리 싸움하는 것처럼 뭐 줄까 뭘 받을래 뭐 이런 식의처럼 얘기하는 거는 정말 자, 오늘 TV 토론 저녁에 하는데요. 예. 우리 뭘 봐야 돼요? 뭘 가장 관심 있게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저야 경제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민주당이 잘 못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이재명 후보는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전환의 시기에 성장을 하겠다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에너지 전환 분야가 이런 성장에서 정말 전 세계에서 입증된 분야입니다. 네. 더 많은 일자리, 더 큰 시장 그리고 더 큰 여러 산업 기반들 네.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비전이 오늘 토론회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토론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